오늘은 빼빼로데이이다. 커플들에게는 서로에게 선물을 주며 사랑을 확인하는 날이자 누군가에게는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핑계가 되는 날이며 나와 같은 솔로들에게는 제과기업들의 파렴치한 마케팅에 희생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사실 11월 11일은 빼빼로데이 외에도 여러가지 기념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농업인의 날이다. 그 이유는 11을 한자로 표시했을 때 합치면 흑토가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 이유에서 오늘은 농업인의 날과 빼빼로데이를 합쳐서 떡으로 만든 농업적인 빼빼로를 만들어 볼 생각이다. 가장 먼저 떡 안에 넣을 소를 만들어 준다. 그래도 명색이 빼빼로이니만큼 떡 안에는 초코로 만든 소를 넣을 생각이다. 뜨거운 물 위에 그릇을 올려놓고 초콜릿을 넣어 중탕시켜 녹여준다. 그릇이 좀 작은 것 같은데? 초콜릿을 추가하며 녹이다 보니 그릇이 조금 작은 것 같았다. 당황하지 않고 초콜릿을 먹어치워 해결해준다. 초콜릿이 다 녹았다면 여기에 생크림을 넣고 잘 섞어주는데 여전히 그릇이 작아서 넘쳐 흐를 것 같다. 이때 생크림은 휘핑크림으로 대체해도 좋다. 그리고 생크림은 미리 따뜻한 물에 담궈두거나 전자레인지에 15초 정도 돌려서 따뜻하게 준비해두면 더 쉽게 섞어줄 수 있다. 생크림과 초콜릿의 비율은 약 1대2로 섞어주면 되는데 대충 눈대중으로 넣어주도록 한다. 이렇게 준비된 초콜릿은 냉장고에 넣어 적어도 30분 동안 굳혀준다. 이제 초콜릿이 굳을 동안 떡 반죽을 만들어준다. 먼저 뜨거운 물에 설탕과 소금을 넣고 녹여준다. 이때 비율은 물 종이컵 한 컵당 설탕 한 스푼, 소금 한 꼬집 정도로 이것도 그냥 대충 넣어도 상관없다. 설탕과 소금이 다 녹았다면 이제 찹쌀가루를 넣어주는데 그래도 명색이 농업인의 날인 만큼 100% 국산인 찹쌀가루를 준비했다. 찹쌀가루와 물의 비율은 10대 8 정도로 물의 양보다는 약간 많게 넣어주면 되는데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찹쌀가루의 종류이다. 찹쌀가루와 쌀가루는 크게 마트에서 판매하는 수분이 거의 없는 건식과 방앗간에서 판매하거나 직접 빻은 수분이 많은 습식으로 구분된다. 습식가루의 경우에는 건식에 비해 수분이 훨씬 많기 때문에 물의 양을 조금 더 적게 넣어 주어야 한다. 그러니 레시피를 보고 떡을 만들 때에는 레시피에서 준비한 가루와 내가 준비한 가루의 종류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게 좋다. 습식 가루의 경우에는 건식 가루 기준의 물의 양의 80%만 넣어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 건식 가루 기준의 물의 양이 100ml라면 습식 가루의 경우에는 80ml만 넣어주면 된다. 내가 오늘 준비한 것은 마트에서 구입한 건식 가루로 가루와 물의 비율이 10대 8이기 때문에 이를 만약 습식 가루로 사용한다면 어디 보자. 그러니까 80%를 넣으면 되니까 알아서 적당히 넣으면 된다. 가루가 뭉친 곳이 없을 때까지 반죽을 다 섞어 주었을 때 이 정도의 농도, 한 끈적한 콧물 정도가 되도록 한다. 비유가 너무 더러운데? 완성된 반죽은 그릇에 랩을 씌워 구멍을 뚫어준 뒤에 전자레인지에서 2분간 돌려준다. 전자레인지에 돌린 반죽은 전체적으로 섞어주면서 치대준다. 이렇게 잘 치대주면 농도가 되직해지고 끈적해지는데 전체적으로 잘 섞어준 뒤에 한 번 더 랩을 씌워 구멍을 뚫어주고 이번에는 전자레인지에 3분간 돌려준다.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2번 돌려 익혀준 반죽은 뜨거우니 조심하고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섞어주면 치대준다. 이때 반죽을 더 많이 괴롭혀줄수록 떡이 쫄깃해지는데 어차피 반죽을 후에 식혀줘야 되니 식히는 겸 많이 뒤적여준다. 반죽이 어느 정도 식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떡을 빚을 차례이다. 미리 만들어 놓은 초콜릿 소를 냉장고에서 꺼내보면 팥 앙금처럼 굳어져 있다. 이제 이 소를 넣고 빼빼로처럼 길게 떡을 빚어주면 되는데 떡이 아직도 뜨겁다. 원래는 반죽이 완전히 식어야 하지만 기다리기가 귀찮았던 나는 그냥 떡을 빚어보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떡의 열기에 초콜릿이 녹아내리면서 엉망이 되었다. 그냥 나 좀 죽여줘. 힘들게 만든 반죽과 소를 버리지 않으려면 꼭 넉넉히 한두 시간 정도는 반죽을 식혀주어야 한다. 그런데 식히는 데 필요한 한두 시간이 너무 기다리기 귀찮을 때 쓰는 방법이 있는데 반죽을 미리 소분하여 펼쳐두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많아봐야 20분 정도면 반죽을 식혀줄 수 있다. 반죽의 열이 다 식었다면 소를 넣어 길쭉하게 빚어준다. 비록 지금은 초콜릿의 비주얼이 조금 개똥 같은데? 조금은 그렇지만 예쁘게 빚어놓고 보면 이렇게 애벌레 같은데? 애벌레 같은 비주얼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빚어준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루를 묻혀 빼빼로처럼 보이게 해주면 되는데 그릇을 준비해 한쪽에는 콩가루를 다른 한쪽에는 카카오 가루와 슈가 파우더를 뿌려준다. 그리고 빚어놓은 떡을 굴려서 색을 입혀주면
왠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빼빼로처럼 보인다. 이게 되네? 솔직히 반은 장난으로 시작했는데 만들고 보니 생각보다 빼빼로처럼 보인다. 참고로 인절미를 만들 때에는 콩가루에 설탕을 조금 섞기도 하는데 이미 초콜릿이 들어있는 떡이기에 이번에는 콩가루에 설탕을 섞지 않았다. 이렇게 빚어둔 떡들의 가루를 다 입혀주면 하나밖에 없는 떡으로 만든 빼빼로가 완성되었다. 이제 빼빼로데이니만큼 예쁘게 포장을 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하면 되는데 나는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먹었다. 절대 애인이 없어서 내가 먹은 건 아니다. 진짜로 알았어. 울지 말고 얘기해봐. 맛은 시중에 판매하는 찰떡 초코파이의 맛과 비슷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찰떡 초코파이보다 조금 더 맛있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맛이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놀랐다. 아무래도 빼빼로의 색을 내려고 묻혔던 콩가루가 어부지리로 신의 한 수였던 것 같다. 너무 달게 느껴질 수 있는 초콜릿의 맛을 콩가루의 고소함이 잡아주어서 밸런스가 맞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인절미처럼 전체적으로 콩가루만 묻혀서 먹어보았다. 비주얼은 누드 빼빼로인데? 개인적으로 단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지 콩가루만 묻힌 게 훨씬 더 고소하고 맛있었다. 이렇게 반신반의로 시작한 떡으로 빼빼로 만들기는 성공적으로 끝이 났고 나는 크게 두 가지 깨달음을 얻었다. 첫 번째는 떡으로 만든 빼빼로는 상상 이상으로 엄청 맛있다는 것. 두 번째는 보편적인 빼빼로를 만드는 것이 아주 훨씬 쉽기 때문에 다음부턴 그냥 빼빼로를 만들어야겠다는 것이다. 그래도 고생해서 만들면 맛있긴 하다.